반갑습니다. 복잡하고 뭐 알쏭달쏭한 의학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락터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이러면 사실 감기나 독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이렇게 하면 그럼 일반 감기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일단은 바이러스가 틀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종류가 완전히 이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죠. 그러면 독감의 바이러스와 그냥 일반적인 감기의 바이러스의 그 종류는 틀린데, 그럼 이게 들어가서 몸에 뭐 여러 가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라든지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감이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감기 증상에 플러스해서 이게 2차 합병증, 예를 들어서 뭐 폐에 갑자기 뭐 급성기 폐렴이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은 어린이들한테 주로 많이 생기는 라이 증후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목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어떤 질환들을 2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은 요즘은 거의 뭐 해마다 하시는데, 독감 예방접종을 이제 하시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삼가가 좋아요? 사가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럼 삼가는 뭐냐? 사가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삼가는 세 가지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이제 그 백신이고, 사가는 물론 4개겠죠. 그런데 그러면 왜 뭐 이렇게 독감을 하나만 맞으면 되지, 왜 삼가를 맞고 또 때는 사가를 맞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그해 겨울, 예를 들어서 올해 겨울 같으면 올해 겨울에 어떤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그냥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독감 바이러스가 여러분 아시는 A형 뭐 있다는 건 아실 거고, 그다음 A형, B형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삼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A형의 2가지 정도, 그리고 B형 타입의 1가지를 막아주는 게 삼가고, 이제 사가는 A형 2개, B형 2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를 막아준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이러스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A형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A형은 우리가 H하고 N이라는 표시를 여러분 신문지상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H가 헤마글루티닌이라는 물질이고, N은 유라미니다제라는 물질인데, 그냥 제가 편하게 그냥 H와 N으로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H와 N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자, 외부에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 호흡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우리 몸의 세포에 부착을 해야 되겠죠. 딱 그렇게 딱 붙어야지 뭐 이렇게 세포로 들어와서 뭔가 자기 증식을 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이나 또는 우리 몸에 이상을 만들고 다시 빠져나가겠죠. 증식하고 난 다음에 요 딱 붙어서 요 들어갈 때, 요 바이러스 들어갈 때 쓰는 당 단백질이 그 바이러스의 껍질에 붙어 있는 당 단백질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H는 요걸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요 당 단백질의 종류를 가지고 현재 총 18가지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럼 N은 뭐냐? 자,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이렇게 자기가 복제를 해서 다시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 다시 이 벽을 뚫고 나와야 되겠죠. 여기 잡히면 안 되겠죠. 이것들을 뚫고 나오는데 필요한 당 단백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타입이 또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18가지, 뭐 이쪽에 뭐 또 한 몇 가지 이렇게 계산하면은 조합이 몇 가지가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H1N1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흔하게 접하는 그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독감 바이러스인데 뭐 H1N2도 있을 거고 H5N1도 있을 거고, H5N1이 조류독감입니다. 조류독감은 이제 새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독감 바이러스인데, 이게 새를 키우는 사람한테 넘어오게 되죠. 근데 굉장히 독성이 강해서 이제 뭐 거의 이제 새를 키우는 사람이 이 자기가 키운 새한테, 뭐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조류니까. 그래서 감염이 되면 거의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류독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히
감염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기진 않아서 대창궐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혹시나 변종이 또 생긴다면 대창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 생각해 보시면은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의 타입만 봐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벌써 수십 가지가 되죠. 이 수십 가지의 A형들까지 변종들까지 생각하면 사실 머리가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과연 올겨울에 어떤 바이러스가 이게 창궐을 할지는 모르니까 사실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쉽게 설명드리면 겐토 치는 거죠. 겐토를 쳐서 이제 H1N1 항상 들어가니까 요거 하나 넣고 A형 타입에서 그 다음에 H2N2 또는 H2N3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A형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B형 한 두 가지 이렇게 해서 4가 B형 하나 하면은 3가 이렇게 해서 접종을 하는 거죠. 자, 겐토가 만약에 맞았다. 올해 창궐하는 독감의 바이러스의 예측치가 맞았다라고 하면은 대유행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맞는 경우도 상당수 있지만 빗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빗나가서 사실 유행했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빗나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오셔서 타입이 A냐 B냐에 따라서 일단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제를 투여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들어보신 약제가 독감 걸리면 타미플루 들이죠. 이 타미플루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까 제가 A형 독감에서 H는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온 데 필요한 당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N은 빠져나가는데 얘네들 증식하고 빠져나가는데 쓰는 당 단백질의 종류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빠져나갈 때 못 빠져나가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작용하는 약이 타미플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실 때 그러면 사과가 좋아요? 상가? 당연히 사과가 좋겠죠. 당연히 사과가 좋습니다. 왜? 한 종류라도 더 우리가 맞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사람들이 6가, 7가, 8가, 10가 이렇게는 안 만드느냐?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시는데 하나의 백신 안에 많은 종류의 그 항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 조각들을 담았을 때는 사실은 이 효능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 서너 가지 정도는 그래도 효과를 보면서 우리가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 항체를 10개, 20개 담아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주사를 갖다가 이렇게 한 방 맞아서 예방할 수는 없는 거죠.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헷갈리실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사실 미국이나 또는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다 백신을 3가 접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4가 접종을 합니다. 4가 접종을 하고 물론 이제 4가가 이제 조금 효능이 조금 높고 좀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4가를 하시는 분들과 3가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어린이나 또는 노약자 그리고 산모분들 대상으로 이제 10월 15일부터 무료 접종에 들어가는데 요 접종에 쓰는 백신은 사실은 3가 접종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의 분들에게 사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4가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3가 접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들 어디서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00년대 초반에 스페인에서 굉장히 창궐했던 독감이 있었죠.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독감인데 그거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약간 변형이 생겨서 몸에 들어왔는데 일반적인 이제 우리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는 그냥 발열, 인후통, 그다음에 근육통 이런 거 있다가 이제 특별하게 2차 합병 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저절로 좋아지는데 이게 변형이 되게 되면 몸에 이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토카인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단백질들을 대부분 이제 이름을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면역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손상된 세포 또는 암세포, 그 다음에 염증이 걸린 세포들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외부의 어떤
그 바이러스나 뭐 여러 가지 균들이나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과도하게 막 반응이 몸에서 일어나서 사이토카인이 막 너무 심하게 많이 분비되는 경우를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페인 독감도 아마 사이토카인 폭풍의 어떤 후유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독감을 이제 뭐 겨울철에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모든 독감을 다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이 독감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주로 우리 상기도 감염, 뭐 예를 들어서 코, 입, 뭐 입안, 뭐 이런 쪽, 목 쪽에 이런 쪽에 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부착을 하면서 그쪽에서 세포로 이제 침투하게 되는데, 또 N을 이용해서 침투를 다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종류에 따라서는 폐 깊숙한 곳에 조류독감 H5N1 같은 경우는 폐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침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상기도 쪽에서 이제 집착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뭐 그 살아있을 가능성, 그 외부에서 우리 몸 안에서는 당연히 살아있는데 외부에서 얼마 정도 살아있느냐 하면은, 우리 피부에 만약에 그 바이러스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한 5분 정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그 냅킨이나 종이 같은 데서는 한 15분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런 나무라든지 금속 표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거의 하루 정도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막 있죠. 그러니까 점액질 속에서는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는 거는 영하의 기온, 그러니까 아주 추운 곳에 독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추운 영하의 날씨 속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얘네들이 살아남죠. 그래서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를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냐면은 냉동 보관합니다. 그래서 냉동 보관을 하면은 거의 무한대로 오랫동안 뭐 살아있을 수가 있죠. 물론 얘네들이 막 번식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죽느냐? 56도 정도 이상의 열에 한 30분 정도 노출되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성을 이야기할 때 폐하, pH 1, 2, 3, 4, 5, 7이 중성인데 pH 산성 2 이하에 노출되면 또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죽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기본적인 바이러스 성질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손을 씻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다 왔을 때는 양치 같은 거 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코 세척을 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손을 씻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씻으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씻으시는데, 우리가 손 씻는 방법이 이제 요렇게 씻기도 하고, 요렇게 깍지 껴서 씻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문지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구석구석 이제 씻어주시면, 사실은 이게 가장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독감이 장골이 될 때 산모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기침을 팍 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증식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의 세포, 여기 상기의 세포를 통해서, 비말을 통해서 팍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우리 코나 입으로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피부에 묻어 있거나 이럴 때 이렇게 닦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 몸 안으로 침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손을 씻고, 이제 독감이 많이 유행하는 시점에는 절대로 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는, 특히 극장이나 이런 곳에 가지는 마시고, 그리고 개인 위생 관리 철저하시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독감 예방 접종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고 최소 2주 정도는 지나야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깁니다. 물론 뭐 제가 설명드렸듯이 삼가를 맞든지 사가를 맞든지 모든 겨울철에 모든 유행할 수 있는 독감 바이러스를 다 막아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측은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감 예방 접종과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신다면은 올 겨울 또 내년 봄까지 독감에 걸리시지 않고 뭐 잘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독감에 걸리셨다,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인후통 또는 온몸의 근육통, 그 다음 떨어지지 않은 열이 지속된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A타입이냐 B타입이냐 독감이 맞냐 안 맞냐를 우선 검사를 빨리 하시고 요즘 빨리 검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고 만약에 독감이 맞다 그러면은 타미플루를 처방받으셔서 바로 드시면 사실 크게 본인한테나 태아한테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시면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담당 선생님과 진찰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